디자인과 정치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2000년을 전후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출발한 시점, 그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그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2011년에 돼서는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발랄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좀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공공 디자인을 둘러싸서 정치적 풍경이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주체에 대한 주제를 받았을 때 고민했던 거는 주체에 대한 문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디자이너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그런 주체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주제에 보면 네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행정가, 뭐 정치인, 시민, 디자이너. 다 똑같아 보이지만 좀 다르죠, 그죠? 다르지 않나요? 예. 여기 흰색 라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체 문제 얘기할 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디자이너가 주체가 되는 길은 뭔가? 물론 아까 담론 얘기도 하셨는데요. 담론이 아니고 전문 디자이너로서 아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뭔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전복을 위해서 어떤 옷을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인터랙션 디자이너인데요. 이 사람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거쳤어요.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그 다음에 목업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시위대에서 경찰에 그 공격을 당할 때 좀 위협을 느끼면은 저렇게 부풀어 올라서 몸을 방어해주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렌즈통에서 그 자기를 그 구타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언론사에 발송하는 아주 기발한 디자인이죠. 그 우리나라에는 좀 물대포를 막는 좀 그런 옷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조슈아 킴버그라고 하는 디자이너인데요. 파슨스를 나왔고 이 친구가 2006년 그 미 대선 때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부시를 반대하는 자전거 운동을 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도로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텍스트를 프린트하게 됐는데 이런 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방법은 부당한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는데 계약서를 안 쓰고 자꾸 일을 진행시킨다든지 터무니없이 깎는다든지 하면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과가 뭐 주로 이제 이렇죠. 구속이 되거나 굶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친구도 조사를 받고 자전거도 뺏기고 뭐 노트북도 뺏겼는데 이때 이 아까 보여줬던 그 네 그룹의 관계를 보면은 그 디자이너와 시민은 굉장히 밀착이 되지만은 시민과 행정가 또는 디자이너 정치인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선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선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1964년에 그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자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2000년에 그 새천에 될 때 이런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주로 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대로 그 1964년 했던 것을 조금 바꾼 거거든요. 거기에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그 능력을 어디에다 발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성하면서 더 나은 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한 거죠. 같은 해 서울에서 열렸죠.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그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디자인 교육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의 역할, 어떤 규정을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류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이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큰 개념을 했지만은 실현이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는 그 선언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미그레라는 잡지에서는 2001년에 이런 식의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다소 좀 다른 의미에서 선언을 표방하기도 했고요. 아까 권혁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었던 그 전시도 이제 2001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도 이제 일종의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 네 그룹에 대한 그 관계를 보면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서 확실하지 않은, 그렇지만 행정가와 디자이너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진 그런 그 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2003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전시도 있고, 그리고 2005년에 아까 이제 디자인 문화원 설립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때 참여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혹을 좀 치렀는데, 저도 뭐 그런 내용보다는 이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권혁수 선생님 안 나와서 실패한 건 아니고요. 디자인계에도 의견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모르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라는 걸 해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죠. 2005년부터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정치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분들은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가와 정치인, 디자이너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시민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이거는 제가 그때 계약직으로 있다가 잘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왜 디자인을 들었다 놨다 정치인들이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그 디자인 총연합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불러서 공로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에는 밀월 관계라고 했는데요.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디자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세기 디자인 선언이라는 것을 했고요. 여기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로 진행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2008년에 그 큐뮬러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유럽을 벗어나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큐뮬러스 멤버들이 모든 기관과 같이 공동 협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정부기관, NGO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녹색 정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시민단체는 그런 건설 사업을 반대하고 정부는 그걸 추진하고 똑같이 녹색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 단체들은 어디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딜레마죠. 책임질 수 없는 선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여기서 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디자이너와 시민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되는 거죠. 이걸 디자이너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관계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판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였죠. 언론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6월에는 모처럼 디자이너와 시민들이 또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도로를 다시 디자인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참여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좀 더 긍정적으로 활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디자인계에서 지혜롭게 뭔가 했다면은 좀 나을 수도 있었겠죠. 2008년에 디자인 올림픽이 생기면서 이때도 일종의 이제 선언처럼 그 디자인은 공기와 같다라고 이제 진행했고요. 다 이렇게 뭐 그 디자인 올림픽을 찬성한 건 아니었고 한쪽에는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글을 썼던 그 장충택 씨는 좀 여러모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이제 그 초유의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때 다시 한번 서울 광장을 둘러싸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차벽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용어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 2009년에 또 이제 올림픽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010년에 시장 선거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났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무죄라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시기가 굉장히 미묘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10년에 드디어 이제 서울 디자인 도시 선언문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게 디자인은 도시의 핵심 역량이자 자산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2010년 6월에는 I Like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 친구가 이제 그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2010년 9월에는 여러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대토론회가 이제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제 자아디드보다 동대문 디자인 잘하기 뭐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재밌게 하려고 이제 넣었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가, 정치인, 뭐 디자이너, 시민, 여기서 주체의 문제를 얘기할 때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개그맨이 요즘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헤게모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주도를 해야 된다거나 누가 주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주도권 경쟁과 같은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디자이너들 사이에 그 최근에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내면화되는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자료집 처음에 그 앨리스 투엠로우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면화라는 거는 그런 거죠.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 돌리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구를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굉장히 범인류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의 문제는 잘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문제로 그 디자인의 그 질이나 과정이나 그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디자이너가 도덕적이 아니냐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역할과 실행의 문제인데요. 그 헤게모니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물론 이 네 그룹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뭐 시민단체도 있고 기업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네 그룹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가 같은 경우는 행정을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디자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순간 몇 년 사이에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손으로 하진 않습니다. 입으로 합니다. 디자이너들 시켜서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잘 할 때까지 이제 다 시키죠. 그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그 발주를 할 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발주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최소한 계약은 하고 일을 시키는 그런 식의 매너.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요즘에 사회적 디자인까지 막 쓰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와 시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시민은 착하고 공무원 나쁘고 이런 거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집 앞에 오는 혐오 시설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기관이 이제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시민단체의 경우도 워낙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자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앞가림 할 수 없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그 너가 해야 되고 좀 참여해야 되고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전문성을 압도할 때 이제 그 비극을 이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경험을 했는데요. 뭐 국가를 위해 해야 된다. 또는 그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명분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그 룰,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까지 굉장히 묵살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은 상업적이고 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식의 좀 모호한 관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헤게모니는 아까 뭐 행정가나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정부 부처 간에도 이런 헤게모니 문제가 이제 컸었죠. 아주 빙상의 일각만 제가 적어 놓은 거지만은 서로 법을 만들다가 잘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제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문화관광부에서 수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수상실 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만 제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런 풍경을 제가 몇 년 사이에 계속 봤어요. 분명히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디자인의 개념이 폭넓게 보면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디자이너들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저는 아마 렌더링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도 여기 그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그냥 여기 다리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무슨 알 같은 거 디자인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자꾸 쓰는 거죠. 아까 그 앞에 있는 기자가 똑같은 기자가 이제 쓴 건데요. 재밌는 거죠. 이제 서로 공공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했다가 부정적으로 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여기 잘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냥 뭐 푸념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냥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동안 아까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디자인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도 일단 능력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적인 얘기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은 원칙과 담론은 분명히 한쪽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장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박혜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싱크탱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건축위원회가 있듯이 뭐 국가 디자인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줄을 잘 섭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번호표를 딱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지도 중요하고 담론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식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거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교섭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국회 내에서 이렇게 단체들, 정당들끼리 하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은 시민들이 마이크를 들여댔을 때 또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마이크를 댔을 때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교섭 대상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어떤 그런 그 인프라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잘 찍은 것 같아요. 이거 트리밍 안 하고요. 잘 한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잘 잡았죠. 미장센이 참 좋은데. 여기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각할 자리가 필요하다. 지금이 아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론을 얘기하는 것, 또 실천적인 전략을 짜는 것, 이 두 가지 다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디자인계 어른이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원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할 것은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실행해서 교섭 대상이 돼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그 밀턴 글레이저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생각할 자리가 필요한데 오늘이 아마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